나머지 세금은 총 10개 따로 목표입니다. 이러면 상당히 힘들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재산세, 과세 표준. 자, 그리고 세율. 과세 표준 세율을 우리가 정리할 때, 자, 과세 요건에, 자, 과세 표준 세율을, 자, 정리할 때 말씀대로 재산세, 과세 대상. 자, 과세 대상.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은, 자, 제가 정리해 드릴 때 이랬죠. 앞에 한자식을 따서 토건주, 선항 이랬죠.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자, 선박, 항공기가 자, 과세 대표인데 대상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금이는 지금 과세 표준, 자, 이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된 과세 표준인데 대상을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과세 표준이나 세율을 정리할 때는 대상 구분이 필요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서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서 과세 표준은 토지분,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과세표는 구분이 됩니다. 또한 이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보유세죠. 보유세. 그래서 거래세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 파는 금액들의 가액이 없겠죠. 보유세니까.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 주택이든 선박, 항공이든 과세 표준에 있어서는 법으로 결정한 가액, 지방세법에서 지방세법을 결정한 가액인 시가 표준액을 기준해서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토건주든 선항이든 시가 표준액으로 과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기준에서. 그런데 자, 그럼 과표를 왜 토건주하고 선항을 해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건주, 선항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냐면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법으로 결정한 가액인데 그 시가 표준액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 토건주는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아니라 곱하기 공정 시장가액 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고 자, 선박, 항공기는 곱하기가 없습니다. 가장 키포인트는 단순히 말하면 곱하기를 하냐 안 하냐 이런 패턴에서 토건주는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데 이럴 때 기초인문에서는 영어 개념들의 초점을 좀 두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정시장가의 비율, 시가 표준액 이 우리가 취득세 정리하면서도 전에 시가 표준액은 바로 시가에 표준된 금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결정한 가액으로서 토지, 참고로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자,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자,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되죠. 물론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시가 표준액은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인데 그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말 뭐 공정, 페퍼리, 뭐 시장 가격 비율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의 자, 영어로 만들어 놓지만은 재산세의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탄력을 왜? 매년 부과하는 자, 세금이니까 탄력적으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 적용된 비율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시장가 비율은 탄력적인 의미를 좀 두면서 확인이 되면 유용성이 있죠. 그래서 탄력적을 맞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자, 그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토지건축물과 주택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건축물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까지. 자, 주택은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까지를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법률로 자,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최저최고의 비율의 범위를 법률로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려고 만든 비율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법률에서 50에서 90%의 이 평균 절반이 얼마나 70%가 되겠죠? 자, 40, 80의 절반 평균하면 60이 되겠죠. 그래서 법률로 그 시장가의 비율의 범위를 두고 법령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적용하라 그 말. 시행할 때. 그래서 자, 이 2016년도 2017년도 이제 개정 법령에 보면 알겠지만 제 추측건데 2017년도에도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확률이 높죠. 그래서 50서 90, 40서 80을 정리하니까 어차피 70% 플러스 마이너스 20, 60%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렇게 정리해 두면은 20% 빼고 더하니까 50서 90, 20 빼고 더하니까 40서 80 이렇게 공정시장가의 비율의 법률하고 시행령을 같이 정리할 수 있으니까 토지 건축물은 70% 플러스 마이너스 20, 주택은 60% 플러스 마이너스 20으로 비록 곱하기 비율이지만은 토지 건축물에는 공정시장가의 비율하고 주택의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차이가 있다는 것도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자, 지금 기초입문하면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 두 가지만 좀 기억하면 되죠. 자, 이 개념적으로 했을 때 재산세 과세 표준은 부동산 쪽인 토지 건축물 주택하고 선박 항공기의 과표를 결정할 때 곱하기를 하냐 안 하냐. 토건주는 곱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산항은 곱하기를 안 한다. 두 번째로는 그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토지 건축물과 주택이 구분이 된다는 것. 토지 건축물은 70% 플러스 마이너스 20, 주택은 60% 플러스 마이너스 20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유용성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좀 살도 좀 붙여서 아마 기본소 과정할 때 좀 확장을 시킬 테니까 기본은 잡고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는 이런 과표 결정이 있으면 세율을 정리하게 되는데 먼저 자, 이 재산세 세율의 구조. 세율의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 하면은 막대 그래프. 초과 누진세율 하면은 계단 그래프죠. 재산세 세율 구조는 계단 그래프도 있고 막대 그래프도 있습니다. 특히 이 계단 그래프가 구분의 유용성이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좀 있으면 밝혀질 텐데 재산세 세율은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 세율로서 표준 세율을 따른다. 표준 세율. 자, 이 표준 세율에 따른
중과세율, 중과세율로 구분해서 이 재산세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정해서 이 표준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라 통상 적용할 세율인데 지자체 특별한 사유 등으로 정해진 세율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표준세율은 중요성이 내면은 지자체장은 이런 세율적인 불가피하게 인정될 경우 표준세율에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50% 범위에서 우리가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 왜 매년 부과한 세금이니까 해당 연도만 적용이 된다서 가감한 세는 해당 연도만 적용이 되는데 시험적으로 잘 나온 지문이죠. 그래서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매년 부과된 세금이라는 걸 또 반복하지만 재산세를 전체 정리할 때 매년 재산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잖아요. 그 개념을 바탕을 두면서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표준세율에 따른데 과세 표준도 토건주 선항으로 구분되듯이 이 과세 표준의 세율 적용할 때도 대상에 따라 세율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분 세율, 토지분, 건물분, 건축물, 주택분 등 선박, 항공기에 이런 세율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시켰지만 한번 다시 하면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대한 세율로 구분이 되겠다. 그래서 재산세 세율은 토지분 세율, 건물분 세율, 주택분 세율, 선박, 항공기, 기타분 세율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대상에 따라 구분이 되니까 토지분, 일단 표준세율은 토지분 과세 대상 구분이 이루어지죠. 토지분에 있어서는 과세 대상이 왼손, 오른손, 몸통, 구분되죠. 그래서 지난주 정리했던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은 필수적이다. 그 이유가 세율하고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 왼팔 하면은 분리 과세 대상, 오른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몸통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이 되겠다. 그래서 왼손, 오른손, 몸통. 그럴 때 대상 토지 구분의 큰 틀이 분리 과세 대상은 취지가 차등을 두어 부관련 땅으로 위쪽과 아래쪽이 있었죠. 그래서 위쪽 하면은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 아래쪽 하면은 농지, 목장 용지, 임야, 공장 용지, 이유가 있는 땅 등이 있었고, 별도 합산하면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법령으로 정한 토지가 되겠죠. 근데 이 건축물이 공장용 건축물이냐 상가 건축물이냐 이유가 있는 땅이 있었죠. 이유가 있는 땅. 종합합산과세 대상하면 나대지 등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크게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종합산과세 대상 구분했는데 토지분의 표준세율도
분리과세 세율, 별도 합산과세 세율, 종합산과세 세율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세율은 분리과세 세율, 별도 합산과세 세율, 종합산과세 세율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분리과세 세율은 차등의 취지죠. 뭐 차등의 취지인데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초과 누진이 있죠. 그래서 재산세 분리과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겠다. 차등 비례세율 구조서 비례세율은 과표 크기에 관계없이 곱하여지는 세율을 비례세율로서 골프장 고급 오락장 용수는 1000분의 40, 4% 비례세율이 적용되고 그래서 자 4% 하면은 높죠. 그래서 고율 분리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농지나 목장 임야, 농지 목장 임야는 1000분의 0.7, 백분율은 0.07%. 그래서 이런 농지 등은 나세율이 낮춰서 저율, 높고 낮은 차등을 더 부과하려고 하는 세율이 분리과세 세율로서 저율의 분리과세 세율입니다. 비례세율로. 그다음에 나머지 공장 용지라든가 이익과 있는 자 땅은 1000분의 2, 0.2%의 분리과세율이 적용이 돼서 왼손 분리과세 대상의 분리과세 세율은 비례세율 구조로서 세 세율이 있습니다. 고율 위쪽에는 4% 비례세율, 아래쪽에는 0.07. 그래서는 0.07을 뭐라고 하냐면 007이니까 007. 우리가 자 영화 있죠 시리즈 007 시리즈. 그러니까 농지 등은 007이다 그만 이렇게 정리하면 구분되겠죠. 공장이라는 이유가 있는 나머지 땅은 0.2%가 되겠다.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의 토지의 세율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분리과세는 비례세율인데 마찬가지 낮은 저율할지라도 007하고 0.2로 구분이 된다는 거 보시고 그러면 이제 오른손 별도 합산과 자 몸통 종합 합산은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 오른손과 몸통 종합 합산과세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별도 합산은 자 초과 누진은 계단 뭐라 그랬죠? 계단이 세 계단으로서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까지 3단계 뭐 백분율 0.2에서 0.4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종합 합산과세 세율도 3단계 계단 3계단에서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분 세율은 분리과세 세율은 비례세율, 오른손 별도 합산과 몸통 종합 합산과세 세율은 초과 누진세 구조로 3단계인데 최저 0.2에서 최고 0.4냐 최고 0.5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분 세율은 이게 전부입니다. 분리과세 세율 별도 종합의 토지분 세율의 표준 세율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정리해 드리는데 한번 다시 토지분의 세율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구분해서 적용되는데 대상 토지 구분이 선행이 돼야겠죠. 자, 그럼 이제 건축물에 대한 세율 하면은 4% 비례세율, 4%. 그다음에 0.5 비례세율, 0.25 비례세율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분 세율은 비례세율 구조밖에 없습니다. 비례세율 구조밖에 없어서 자 4%는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0.5짜리는 시적 이상의 주거지역 내에 있는
제조, 가공, 인쇄, 수선 등에 사용된 공장용 건축물은 0.5, 나머지 자 건축물은 0.25가 돼서 거기는 비례세를 구조하고 있다면 지금 기본만 들어주시고 그럼 이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4% 비례세율하고 자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서 0.1에서 0.4까지 초과 누진세로 구분되는데 그러면 4% 비례세율은 별장은 4% 비례세율, 별장 외 주택에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된다. 자, 그래서 별장은 4%, 별장 외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서 구분이 되는데 반드시 반복해서 정리를 하는 뭐냐면 별장 외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니까 그 외에 지방세법상 사치성세인 고급 주택이 있는데 고급 주택은 재산세는 고급 주택 개념이 적용된 세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고급 주택이라 할지라도 4단계 초과 누진세로서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에 선박은 5% 비례세라고 0.3 비례세로서 고급 선박은 5%, 나머지는 0.3, 항공기는 0.3 비례세율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산세, 표준세율 다 정리했습니다. 표준세율은 칠판에 제가 정리 이 이외에는 재산세 세율 없습니다. 표준세율 다 정리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차등 비례세는 복잡하죠. 뭐 0.07도 있고 0.2도 있는 다양한데 초과 누진세율은 세 군데 있잖아요. 초과 누진세율은 주택분, 별장 외 주택의 초과 누진세율. 오른손, 별도 합산, 몸통, 종합 합산 등의 초과 누진세율이 있죠. 그런데 초과 누진세율 보니까 최저, 0.1에서 0.4, 별도, 최고, 최저는 0.2, 0.4, 최저, 0.0.5니까 있으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혼돈이 되니까 저는 주택분의 초과 누진은 주택분의 주 1하고 4. 그래서 주 1, 4다 그 말이에요. 성은 주시고 이름이 일사다. 그래서 주일사 이렇게 정리하죠. 주일사가 직업이 뭐냐면 특허된 소송을 대리하는 지금이니까 변리사가 있죠. 그래서 별도 합산과세에 대한 0.2, 0.4. 그래서 별도 합산 과세율은 0.04니까 별리사. 교수님 그 변리사는요 변인데 별이 아니라 변이든 별이든 변리사든 그래서 변리사 이렇게 정리하고 그럼 변리사가 특허등의 소송을 종이에다가 써야겠죠. 그래서 종합 합산세는 0.2, 0.5에서 종이에 쓴다 그 말. 그래서 주일사라는 변리사가 종이에 쓴다서 재산세, 초과 누진세율은 이런 세 군데밖에 없는데 주일사, 변리사, 종이요 세율까지도 정리해 두면 제가 그랬죠. 왜 초과 누진세율은 중요성이 있냐면은 우리가 다음으로 역시 정리할 세금 하나가 국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세율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 대상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용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세율이 같다는 게 아니라 재산세 세율 구조에 따른 대상이
종부세의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주일사, 별리사, 정의요 이렇게 정리하면 유용성 있게 되겠죠. 자, 이게 재산세, 표준세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해서 정리를 끝내면 서운하겠죠. 왜? 그래서 기본 수업할 때 이런 걸 좀 사례도 가질 것이고 자 구분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표준세를 한번 구분했을 때 비례와 누진세로 구분해서 뭐 지금 암기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암기는 반복이잖아요. 그럴 때 정리인데 재산세를 이 비례세와 누진세를 구분하는 게 좀 초점을 두고 자 이제 중과세를 그럼 재산세도 중과세를 적용이 있는데 중과세율 하면은 자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용 건축물에 대해서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에서는 취득세 중과 물건이거든요. 그럼 취득세 중과 물건에 대해서 자 보유세도 중과를 하니까 우리 대도시나 공장세를 다 취득세 때 공부해서 끌고 온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세는 중과세 대상이 있는데 매년 부과한 세금이니까 이런 중과세를 최초 과세 기준부터 5년간 5배 100분 500에 5배 중과 대상이 있다는 것에서 5년간 5배 중과 이렇게 정리하시면 유용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재산세 이렇게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이런 구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세율 곱해서 나온 게 자 세액이 되는데 그 세액에 있어서 자,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부담한 세금이니까 세부담 상한제 중요한데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 일명 서큘레이터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는데 토건주 선항에서는 상한율이 100분의 150%가 상한율이다. 그 말은 해당 연도 재산세 상당히 직전 연도에 재산세 상당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150에 상당한 세액만 징수하는 것을 세부담 상한으로서 150%인데 왜 좀 더 유용성을 두냐? 그 대상 중에 주택분 재산세는 상한율이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구분이 된다는 것.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105%를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은 110%를 6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주택에서는 130%가 되겠다. 그래서 공시가격에 따라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이 나오면 토지분인지 건물분인지 주택분인 구분 좀 잘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좀 정리해 드렸지만 시작할 때 과세표준이든 세율이든 과세 대상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 토지분인지 건물분인지 주택분인 이런 걸 구분하셔야만 과표가 됐던 세율에 대해서도 또는 세부담 상한까지도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표 세율 받고 이제 비과세 한번 봐보죠. 재산세, 비과세.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 등에도 역시 세목은 비과세가 있는데 특히 이제 보유세인 재산세, 비과세도 크게 열거가 돼 있는데 뭐 이런 재산은 부과 안 하겠다. 그래서 자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의 소유 재산은 부과하지 않겠다. 일명 국가는 왔답니다. 자, 그러죠. 두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시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6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 도로 시작을 해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자, 군사기지 및 군사일 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 자, 공원자연법에 따른 자, 공원자연 보존지구에 임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임시건축물에 취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재구조 도선용 선박, 과세 현재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보상기 확정된 건축물에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 비과세 규정의 틀을 좀 봤는데 이런 걸 아무 생각 없이 다 암기하는 것도 유용성이 있지만은 이걸 역으로 해서 재산세 이 비과세 규정에서 설명 때 제외된다는 건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외된 건 비과세니까 과세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국가 소유 재산이지만 자,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국가가는 상호 면세주가 있거든요. 대한민국 정부에 가선 애국 정부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도 맡아서 과세하겠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 전에 과세를 안 하면 우리도 과세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걸 상호 면세주라고 하는데 납세 의무자 공모 연관됐지만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국가 소유 재산은 매수 계약자한테 세금 부과하니까 중요한 건 더 1년 이상 국가 등이 공공연을 할지라도 유료로 사용한 재산세가 부과가 된다는 거. 그래서 국가 등이 무료 무상의 의미지 유료 유상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가 되어진다는 것. 다음에 군사기지의 통제 안에 있는 토지, 통제 보고 있는 토지는 자 부과하지 않는데 농지라든가 농지 대지는 재산세가 부과된 토지가 되거든요. 농지 대지는 부과하는데 반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농지 대지는 자 재산 부과한다. 물론 공원 자연 보존지구입니다. 환경지구 아닙니다. 보존 임야 부과 않고 임시 건축물이니까 자 과세 현재 1년 미만인 임시 건축물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수익 사업에 사용한다거나 사치성 재산에 해당될 경우 등은 비과세 못 받습니다. 일관되게 뭐 돈 좀 챙긴다거나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라는 게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런 비과세 이 틀에 이런 규정들을 지금 자세히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인문의 반복 기본소관에 가니까 이런 비과세이 있는데 비과세 정리와 더불어서 이렇게 제외되는 규정들 그럼 비과세 제외니까 과세인 경우죠. 제외해서 과세된 경우에 있어서 부과하는 경우는 1년 이상 공공연을 할지라도 유료로 사용한 재산세를 과세가 된다. 그 말이에요.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땅은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인데 농지 대지는 재산세가 부과가 되니까 이런 걸 구분 좀 잘해서 정리하시면 어차피 세법은 암기입니다. 근데 이것저것 아무 생각 없이 암기면 오래 가지를 못하잖아요. 반복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기본 틀, 개념을 좀 염두에 놓고 확인하는 게 유용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재산세 이렇게
자, 비과세 규정도 한번 살펴봤죠. 이제 다음 시간은 부가징수, 그럼 뭐 종합부동산세 이런 자 경우를 가지고 뵙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